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운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요인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사용자 그리고 도로 및 교통신호 등의 환경, 차량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에 관련된 도로 요인에서 환경 요인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전 특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요인과 안전운행에서 인지 판단 조작,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여서 운전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 행위에 이르는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요 문제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인지 판단 조작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운전 특성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특성이 있어요.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도 상당히 좁아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이 멀어집니다. 따라서 과속하지 말라 그겁니다. 천천히 운전하고 서행해야 된다는 거. 그의 시각 특성에 따르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지 능력이 있습니다. 정지시력이 있습니다. 이 정지시력이란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약 0.85cm 크기의 글자를 6.1m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갖다 얘기하는데 정상 시력은 약 20대 20으로 나타낸다.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내용까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력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그리고 든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붉은색과 녹색, 생명이죠.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인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체 시력이 있습니다. 동체 시력에서 동체 시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것이 바로 시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을 가지고 동체 시력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동체 시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좀 떨어지고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도 떨어진다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간 시력이 있습니다. 야간 시력에 저하는 해질 무렵, 그 다음에 그 터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갈 때 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늦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둠으로 인해서 대상문에 명확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심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간 시력과 주시 대상을 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에 관한 영향도 있죠. 밤에 검정 옷을 입는 것보다는 흰 옷을 입는 것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죠. 그래서 밤에는 흰색 물자가 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니까 될 수 있으면 밝은색 옷을 입고 다니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시 대상에서 움직이는 알아맞히는데 가장 쉬운 옷의 색깔, 적색, 흑색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간 운전 시의 주의사항도 쭉 나와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반응, 그 다음에 안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또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변할 때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널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시력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대상 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을 심경각이라고 하며 그 기능을 심시력이라고 하는데 심시력의 결함은 인체 공학 측면의 측정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시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보통 180도에서 200도라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시야.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해서 좁아진다. 요거 명제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 시력의 운전자가 40km/h로 운전 중이라면 시야의 범위는 약 100도, 그리고 70km/h면 약 65도, 100km/h면 약 40도로 시야의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의의 정도와 시야가 나와 있죠. 특정한 곳에서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 시야 범위의 집중의 정도에 비례하여 좁아진다. 그리고 운전 중 불필요한 대상에 주의가 집중되어 있다면 주의를 집중한 것에 비례해서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행 시공간의 특성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사고의 심리가 있죠.
사고의 원인과 요인을 보면은 교통사고의 요인은 간접적인 요인과 중간적인 요인 그리고 직접적인 요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간접적 요인, 그 다음에 중간적 요인, 직접적인 요인,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고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에서 교통사고 운전자 특성에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 크기의 착각, 원근의 착각, 경사의 착각, 이것도 속도의 착각까지, 그리고 상반의 착각, 예측의 실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 피로가 있습니다. 운전 피로의 개념, 운전 작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운전 피로의 특징과 요인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피로와 교통사고, 피로의 진행 과정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의 운전착오, 피로하면 당연히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각도 일어나고 하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조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의 사고 실태, 보행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내용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알코올 농도에 따르는 알코올 농도 제거 소요 시간 이거 믿고 여러분들 약주 드시고 운전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교통약자 있습니다. 노인층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노인층에 관한 교통안전 행동에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에 관련된 내용도 쭉 나와 있어요. 어린이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자동차 요인과 안전 운행을 보면은 주요 안전장치에서 제동장치, 주행하는 자동차를 정지 또는 감속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제동장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주차 브레이크 있고, 풋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는 뭔지 아시죠? 언덕길 내려갈 때 브레이크로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감해줄 수 있는 거에서 저속 기어를 오면은 바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록 브레이크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요즘엔 뭐 거의 다가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ABS가 없는 자동차들은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스키드마트가 쭉 나가죠. 그래서 제어력이 떨어집니다. 조작력이. 그래서 이 핸들의 조작력이 떨어지는데 ABS가 장착된 자동차들은 1초에 약 30회 정도를 전자장치에 의해서 제동을 걸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들의 조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 목적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행장치에서 휠 있죠. 타이어 휠, 가장 알루미늄 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판 휠, 자동차의 그 바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휠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그 다음에 노면의 충격에서 잘 견뎌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역할은 잘 아시겠죠? 타이어 역할. 그 다음에 조향장치. 자동차를 운전자 임의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핸들에서부터 바퀴까지가 전부 다 조향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앞차륜 정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우, 그 다음에 캠버, 캐스터, 킹핑 형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어떤 그 직진성을 주게 되는데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속도에 따라서 바퀴가 캠버에 의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로소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11자로 돼서 정상 주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토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캠버가 있죠. 이 캠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얹혀지게 되면 비로소 그 하중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캠버라고 합니다. 핸들의 조작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캐스터는 여러분들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자전거를 예를 들자면 자전거의 핸들 축이 바퀴보다 뒤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을 정의 캐스터, 그다음 영의 캐스터, V의 캐스터 안정성을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위 컨트롤암과 아래 컨트롤암의 볼 조인트의 연장선을 또 킹핑 경사라고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앞차륜 정렬입니다. 요즘엔 다 휠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의 기하학적인 중심선, 뒷바퀴까지 다 전자 시스템으로 인해서 11자도로 전부 다 기하학적 중심선에 맞추는 거, 휠 얼라이먼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중심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가장치에서는 우리가 노면 외부터의 충격을 갖다가
차체에 전달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현가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화물차에 큰 짐을 얹을 수 있는 판 스프링 굉장히 단단하죠.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 부분에서 그렇게 차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현가장치로서는 우리가 코일 스프링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토션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틀린 막대 스프링, 스프링인데 이렇게 막대처럼 생겨서 비틀리게 되면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스프링 현가장치.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라든가 그 다음에 고급 대형차에 쓰이는 공기 스프링, 벨로즈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 공기를 넣어서 공기의 압축으로 인해서 현가 시스템을 만드는 큰 대형 트럭이라든가 또는 고속버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기 스프링을 쓰고 있다는 것.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 잠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장치로서는 우리가 숏업 쇼버가 있죠. 우리가 스프링을 눌렀다 놓으면 덜덜덜덜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서징 현상이 나타나면 운전자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서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숏업 쇼버입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 덜덜거리는 거 잡아주는 숏업 쇼버의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현상에서 보면은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선회를 할 때 그 힘의 중심이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 그 원심력을 최소한 줄이려면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